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이상징후 분석 실습, 예제 시나리오 1번 대상 프로세스 이상징후 분석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실습 용도로 사용하는 예제 시나리오 1번은 관련된 파일들은 침해 사고 상황을 모사한 가상 환경에서 수집한 메모리 덤프 파일을요, 발러틸리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추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단말의 아티팩트 수집, 그리고 발러틸리티 도구를 이용한 프로세스 정보 추출 방법은 앞서 다룬 다른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께서 본 강좌를 다루시기 전에, 수강하시기 전에 앞선 강좌를 꼭 수강하시길 바라고, 앞선 강좌에서 실습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야, 그래야 본 강좌에서 실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앞선 강좌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면요. 침해 사고를 모사한 사용자 단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사용자 단말 시스템에서 아티팩트를 수집을 했죠. 그 아티팩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수집을 했었고요. 이 메모리 덤프 파일 내에서 저희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프로세스의 생성 시간, 종료 시간, PID, 그리고 PPID, 그리고 프로세스가 로드한 DLL의 목록들,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실행 파일의 이미지 경로, 이름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정보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러틸리티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것입니다. 자, 일단 실습 환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실습에서 저희는 메모리 덤프 파일을 확보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메모리 덤프 파일을 발러틸리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DLL 목록, PS 리스트, PS 트리 같은 그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그 텍스트 파일로 아웃풋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출한 메모리상에 로딩이 된 실행 파일 이미지 파일들을 별도 파일로 덤프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파일들 안에서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사인 정보 관련된 사인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버전 정보가 존재하는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CSV 파일로 추출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분석 관련돼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징후를 한번 같이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lllist.txt라는 파일 내에서 이상징후를 좀 판별해 보려고 합니다. 발러틸리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dlllist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덤프 내에서 DLL의 목록을 추출하였는데요. 사실 DLL의 목록을 추출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요. 해당 파일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DLL 파일의 목록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프로세스의 정보들도 같이 존재하고요. 프로세스의 그 실행 파일 이미지의 경로, 그리고 DLL 실행 파일 이미지 경로까지 같이 다 존재하죠. 그리고 커맨드 라인이라는 지시자의 뒤에는요, 실행된 프로세스와 관련된 경로 정보, 그리고 이름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winint.exe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루트, 퍼센트 기호를 감싸서 이제 시스템 루트라는 그 환경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 외에 winlogon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밑에 쪽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lsm.exe라는 실행 파일 이미지도 존재하죠. 이런 실행 파일의 이미지들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존재하게 만든 이미지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번에는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 파라미터 부분입니다. 커맨드 라인이라는 파라미터 부분만 저희가 이 파일 안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다면 실행 파일의 경로, 그리고 이름 정보,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미터 정보 같은 것들까지 추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grep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인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i라는 옵션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제 지시자가 있고요. 그 지시자를 포함한 이 문자열을 포함한 라인만 저희가 추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grep 명령어를 연속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grep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v 옵션과 -i 옵션을 추가로 지정을 했죠. i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문자 구분하지 마라인데 v 옵션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v 옵션은 리버스 옵션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rep이라는 이 명령어 자체는요, 지정한 문자열이 존재하는 라인의 내용들을 추출해 줄 텐데요. 저희가 v 옵션을 주게 되면 지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은 라인을 추출을 합니다. 즉, 해석을 해보자면 dlist.txt 파일 안에서 커맨드 라인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모든 라인을 추출해 주세요라는 게 첫 번째 명령어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커맨드 라인이라는 문자열이 포함이 된 이 지시자가 포함이 된 라인만 보여지게 되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프로세스 이상징후 식별 방법 중에 이런 강의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 혹은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시스템 루트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를 의미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혹은 x86까지 포함이겠죠. 이 폴더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윈도우에 있는 프로세스들은요. 그러면 윈도우즈 폴더 혹은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가 아닌 경로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실행이 되는 경로를 제외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세스의 파라미터를 포함한 경로 정보가 다 등장하고 윈도우즈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실행 파일 이미지 경로는 제외가 될 거고 프로그램 파일즈도 제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 루트라는 윈도우즈의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를 포함한 라인도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 드라이브의 어디,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어디, 이런 경로들이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해당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히스토리 내에서 다시 불러와서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개수가 수십 개 이상이 PS 시스템에서 존재했을 텐데요. 그 중에서 5개 정도, 지금 5개 정도만 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가 있거나 혹은 그 경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지금 살펴보면 winINIT.exe, winlogon, taskhost, taskhost.exe, 그리고 dumpit이 보입니다. 근데 winINIT.exe 같은 실행 파일 이름은요, 이제 경로 정보가 없이 그냥 winINIT.exe를 실행한 것이죠.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나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는 기본적으로 패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로 안에 있는 실행 파일들은 보통은 절대 경로를 주지 않고 그냥 실행 파일 이름만 입력을 해도 실행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calc.exe라고 입력을 하면 계산기 프로그램이 보통 실행이 되거든요. 네, 계산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입력하시지 않죠. C 드라이브에 뭐 윈도우즈 같은 경로를 주시진 않는단 말이죠. 네, 그 계산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시스템 32 폴더에 그 해당 폴더가 패스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변수가. 그래서 winInit나 뭐 winlogon, taskhost 이런 명령어들도 패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당 경로에 이제 실행이 되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경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라인에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의 USB의 툴스의 덤프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인데 이 덤프잇.exe는 메모리 덤프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지금 저희가 그 발러틸리티라는 메모리 포렌식 툴을 통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프로세스 정보 같은 것들을 추출을 했고 뭐 DLL 목록도 추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DLL list.txt 파일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모리 덤프가 추출이 될 때 이 덤프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 덤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결론은 해당 그 조사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제 그 분석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파라미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vc host.exe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 뒤에 그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고 뒤에 -k 옵션을 통해서 그 담당할 서비스의 이름 같은 것들 혹은 서비스의 그룹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svc host.exe 같은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실행이 되어 있다면, 물론 실행이 많이 되어 있겠죠. 혹은 PowerShell.exe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다면 그 파라미터를 분석을 해보는 게 이번 그 명령어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이라는 문자열을 지정해서 정보를 속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입력했던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라인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지시자 문자열이 포함된 라인만 출력이 됐죠. 그 중에서 저희는 svc hos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vc host라는 이 명령어가요, 이 실행 파일이 반드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고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그리고 K 옵션 등을 이용을 해서 그 서비스의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조금 더 걸러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svc host.exe만. 네. 그 결과 중에서 svc 호스트만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K 옵션들이 안 보이는 라인이 있다 그러면 해당 프로세스는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파라미터 관점에서는 모두 K 옵션과 서비스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svc 호스트 프로세스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워쉘이나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존재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Shell.exe 네, 보이지 않죠? 그리고 Python.exe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 명령어로 돌아가 보면 파라미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상징으로 그 지정을 했던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악성 코드라고 보여질 만한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상징후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은 보이지 않는다. 파라미터 관점에서입니다. 파라미터 관점에서. 자, 두 번째는 프로세스의 부모자식 관계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PS3라는 결과물이 저희한테 있죠. 마찬가지로 발러틸리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추출한 결과물입니다. ps3.txt가 되겠는데요.
좀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점 하나가 있고 점 두 개가 있는데 점 두 개는 점 하나의 하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세 개는 점 두 개의 프로세스의 하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그 프로세스 목록은 SVC 호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SVC 호스트는 무조건 services.exe 프로세스의 자식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SVC 호스트의 부모가 services.exe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SVC 호스트 프로세스를 보면 보이시죠? services.exe가 부모고요. 그리고 그 밑에 SVC host.exe 프로세스들이 자식 프로세스로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네, 조금 더 그 보기 편하게 명령어를 입력해 볼까요? find str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pstree 옵션 말고요. pstree 결과물 말고 ps list.txt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svc host.exe 만 보면요. PID들이 물론 각자 다를 텐데 PPID죠. 부모 프로세서의 ID 값은 모두 동일한 504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services.exe가 svc host.exe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라는 걸 교육을 통해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services.exe 프로세스는 504번 PID를 가지고 있어서 결론은 현재 PS 시스템에서 동작 중인 모든 svc host.exe는 services.exe 프로세스의 자식이다. 즉 부모-자식 관계 측면에서는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svc 호스트 프로세스는요. 그리고 DLL 호스트라던가 아니면 파워쉘 그리고 파이썬 같은 LOL 바이너리죠. Living of the Land라고 부르는 공격 기조가 있는데 보통 공격자들은 최근에 빌트인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악성 코드나 악성 파일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리고 실행할 때 탐지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에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자라는 이제 기조가 되겠고 그게 Living of the Land 굳이 직역을 하자면 자급자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빌트인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을 LOL 바이너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LOL 바이너리 중 대표적인 것이 DLL 호스트, 파워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파이썬은 물론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DLL 호스트, 파워쉘, 파이썬 같은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존재한다면 그 부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LL host.exe가 존재하죠. 그 DLL host.exe는 부모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services.exe입니다. 그래서 PPID를 확인해 보면 504번이죠. 예, 504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services.exe 프로세스의 PID가 되겠습니다. 즉 DLL 호스트의 부모는 services.exe이죠. PS3 아웃풋에서도 그 결과를 크로스 체킹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LL 호스트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부모는 services.exe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파워쉘이나 python.exe 프로세스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본 예제 시나리오 1번 예제에서는 PowerShell.exe나 Python.exe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의 부모-자식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명 정보나 아니면 그 버전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앞선 강좌에서 저희가 그 sys internals 스위트의 시그체크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요. 메모리에서 덤프한 파일들의 모든 버전 정보를 추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덤프한 파일들이 20, 30개 이상 될 텐데 해당 파일들 안에서 그 버전 정보를 가져왔었죠.
그 시그체크라는 도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버전 정보라는 것이 앞선 강의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실행 파일 내에서 보통은 그 헤더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섹션, 유사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섹션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rsrc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리소스를 담는 섹션인데 뭐 실행 파일의 이미지라던가 그 여러분들 실행 파일 탐색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좌측에 실행 파일의 그림 같은 게 보이잖아요. 아이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rsrc라는 섹션 내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인증서도 존재해요. 인증서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리소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소스들 중에서 리소스들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버전 인포라는 이름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소스의 이름인 거고요. 그 안쪽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리소스도 별도의 이름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내용이 뭐 아스키 문자일 수도 있는 거고 바이너리 데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버전 인포라고 하는 이름의 리소스 내에는요. 해당 실행 파일의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프로덕트 버전, 파일의 버전 같은 정보들이 보여질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 버전 인포라는 리소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이 실행 파일을 우클릭하시고 속성 보기 했을 때 자세히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서 읽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보는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제작자들이 간혹가다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 정보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악성 코드일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추출했던 CSV 파일을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gcheck.csv 파일입니다. sigcheck.csv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맨 앞에 있는 라인은 실행 파일의 메모리에서 덤프된 실행 파일의 이름들입니다. 이 실행 파일이 그 이름으로 바로 바뀌어서 덤프되지 않은 건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실행 파일들 각각이 이게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메모리 덤프에서 추가로 덤프한 실행 파일 이미지 파일들이고 그 이미지 파일들, 실행 파일들을 분석을 한 거죠.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이상의 셀에 정보들이 나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파일의 리소스 섹션 내에 있는 회사 정보, 실행 파일을 개발한 회사, 아니면 실행 파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 프로덕트 버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정보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일반적으로 빌드를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지정돼서 그 컴파일, 링킹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들은 간혹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빌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 징후 기준을 바탕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n/a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구에서 찾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a가 일관되게 보이는 실행 파일이 4-5개가 있죠. 그래서 그 실행 파일들의 PID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행 파일들은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맞습니다. 일단은 프로세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여기는 이 n/a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는 즉 버전 인포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버전 인포 자료 구조를 읽어드릴 수 없는 이 프로세스 이름들을 저희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D는 520, 512 아니면 3292, 2948 같이 이제 PID 값 자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프로세스 이름을 추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를 좀 미리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크라는 도구를 쓰겠습니다. 오크라는 도구는 데이터를 이제 아스키 문자열이 그 복잡하게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토크닝을 하고, 그리고 그 토크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재가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윈도우 도구입니다. 저희가 그 PS 리스트라는 이 아웃풋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PS 리스트라는 이 아웃풋 파일의 첫 번째 셀 말고 두 번째 셀은 프로세스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셀은 PID, 그리고 네 번째 셀은 PPID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제가 뭘 한 거냐면, 만약에 이제 PS 리스트의 결과를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세 번째 셀이, 이 세 번째 셀이라는 것은 PID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PID 값이 1280이거나 1668이거나 2948이거나, 아까 저희 그 사인 정보 확인했을 때, 버전 정보 확인했을 때 n/a로 보여줬던 프로세스 이미지들 있죠. 그 프로세스 이미지들의 PID 값을 별도로 그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ID 값이 1280인 혹은 2668인 부터 해서 뭐 520인 프로세스들이 이름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셀이 프로세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셀은 프로세스의 이름, 세 번째 셀은 PID. 그래서 지정한 프로세스의 이름과 PID 값만 추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만 한번 추출을 해 보면요. 이렇게 5개가 등장합니다. 6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추출된 이 프로세스의 이름들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해당 프로세스들은 버전 인포 정보를 제대로 가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료구조의 그 문제 때문에, 자료구조라는 것이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멤버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변수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 저희가 덤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행 파일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메모리에 로딩이 됐을 때는 실행 파일이 모양이 일부가 바뀝니다. 네, 섹션 간에 그 이격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 구조를 올바르게 파싱할 수가 없죠. 원본 파일, 디스크에 있을 때 파일 모양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틀어져서 그 파싱을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n/a라고 표현이 된 실행 파일들만 지금 목록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실행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lsass.exe가 뭐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요 강의를 할 때 이 강좌에서요, 계속해서 동일한 개념의 얘기들을 해드리는데요. 정상적인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인 일을 할 때 그 상황, 그리고 그 내용, 리소스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비정상적인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분석을 하는데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본 프로세스를 모르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lsass.exe 같은 이런 프로세스는요, 로컬 시큐리티 어서리티 서비스의 약어입니다. 예, 요 프로세스는 거의 항상 동작을 하는데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부팅이 된 이후에 사용자나 그룹에 대한 인증, 패스워드 변경,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간혹가다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보안 로그를 증적하는 것, 이벤트 로그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것들을 총괄하는 프로세스가 lsass.exe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그것들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lsm.exe 저희가 발견했던 이 프로세스도 로컬 세션 매니저 서비스라고, 로그인을 했을 때 세션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원격에서 RDP로 로그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통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lsass.exe와 더불어 빌트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poolsv.exe 프로세스도 등장했죠. 이 프로세스도 n/a 표시가 되었었죠. 이 프로세스도 빌트인 프로세스입니다.
프린트와 관련된 스플러 서비스를 통제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arch index.exe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파일 검색하시잖아요. 그 인덱싱 같은 것들도 하고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파일을 검색이 용이하도록 인덱싱을 해줘야 할 텐데 그걸 책임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비스타 버전부터 아마 등장을 했을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리고 덤프잇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네요.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 덤프 용도로 사용이 되죠. 지금 이렇게 그 설명드린 프로세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빌트인이거나 정상적인 프로세스들이죠. 그럼 왜 n/a라고 그 서명 정보나 아니면 버전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제 나오느냐?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파일들이 이런 정상적인 실행 파일들이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시스템 32에 보통 있거든요. 여기는 실행 파일들이. 근데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구조가 일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한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 이미지가 메모리에 있는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실행되기 전에 원본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틀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n/a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svc.exe라는 그 실행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모두 빌트인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행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입니다. 근데 svc.net이라는 프로세스는요, 빌트인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게다가 버전 인포 정보가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프로세스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svc.net.exe 프로세스가 그 다른 프로세스에 비해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일단 빌트인이 아니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n/a 아무것도 버전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그 부분들이죠. 좀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침해 사고가 발생한 예제 시나리오 1번에서 아티팩트를 저희가 추출했는데요. 그 중에 메모리 덤프 아티팩트를 조사를 해봐서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들을 추출을 했고요. 그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들을 나름대로의 저희가 그 이상징후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svc.net.exe라는 프로세스가 버전 정보, 뭐 프로덕트 정보, 그리고 뭐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 정보, 벤더 정보 같은 것들이 누락이 돼 있고, 그리고 빌트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강좌에서는 이후 강좌에서는 이 svc.net.exe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는 내용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